매일 아침 우리 동네의 공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작되는 하루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공유해볼까 한다. 걷기는 단순히 발을 움직여 나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매일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삶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활동이다. 걷기가 왜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몇 해 전 나는 고뇌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직장의 높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던 나날들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의사가 내게 권유한 것이 바로 걷기였다. 처음에는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만 생각했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공원에 나간 날 나는 단지 15분 정도만 걸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 길로 들어서고 나니 바람의 살랑임과 새들의 지저분이 나를 어디론가 이끌었다. 그렇게 시작된 첫 걸음은 15분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새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걸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가 주는 기쁜 마음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다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몸에 일기 시작한 변화는 대단했다. 우선 체중이 줄었다. 1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이는 모두에겐 똑같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걷기는 열량을 소모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며 심폐 건강을 개선시킨다. 때로는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고도 내 몸을 어떻게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걷기의 정신적 효과도 놓칠 수 없다. 매일 아침 걷기 전이 없던 집중력과 창의력이 찾아왔다. 걸으며 사색하는 시간은 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더욱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매일의 걷기 시간을 통해 그날의 걱정거리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많았다. 감정적으로 무언가 사실처럼 다가오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 걷기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부분이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을 증명했다. 또한 걷기가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다. 나는 직접 이러한 효과들을 경험했고 그것이 마법은 아니라고 확답할 수 있다. 3달이 지나자 나는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것을 하고 있었다. 나는 걷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 이 경험을 통해 단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여정을 즐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당신도 내 이야기를 통해 걷기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루 30분, 짧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껴보자.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체중 감량과 건강한 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한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건강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을 위한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리아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 가이드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알록달록한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리아는 체중 감량의 목적이 단순히 외모 개선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식단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가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는 것이 식단을 지루하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와 생선,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공유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권장했습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워크숍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조언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의 가이드 덕분에 사람들은 무작정하는 다이어트가 아닌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며 식단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마리아의 식단 가이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욱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든 다이어터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해결법을 찾아가는 나의 긴 여정에 관한 것이다. 먼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무리한 목표 설정이었다.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나는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는 처음에는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나 곧 지치는 원인이 되었다. 매일 몸무게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점점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식단을 선택했던 것이 또 다른 실패 요소였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극단적인 단식 방법이나 특정 식품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극심한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포기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을 과하게 계획했던 것이 실수를 더 키웠다. 나는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 계획을 세우고 매일 헬스장을 방문했지만 오히려 근육통과 피로로 인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에 실패했다. 처음부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마치 짐을 얹은 것처럼 운동에 접근했던 것이다. 이제는 실패 원인을 파악했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나는 다이어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작더라도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작은 성취를 통해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식단의 경우 무리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주로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구성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된 양으로 즐기며 식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먹어야 지속할 수 있다는 원칙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운동 역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다. 헬스장을 가는 대신 친구와 함께 매일 아침 공원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동을 즐기게 되었고 점점 더 집중도를 높여 다양한 운동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다이어트의 성공은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극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조차 잊은 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남과 동시에 핸드폰 알람을 끄고 메일함에 쌓인 수십 개의 메일을 확인하며 하루가 시작되었다. 출근길 지하철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나 또한 그런 얼굴 중 하나였을 것이다. 직장에서는 결코 만족되지 않는 업무와 끝없는 마감, 기한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상사의 기대치는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높이에 있었다. 매일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쳐가던 중 친구가 우연히 건넨 명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띄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며 고군분투했지만 명상을 시작한 이후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다. 친구는 명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엔 나 역시도 친구의 말이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상의 지침을 떨쳐내기 위한 어떤 실마리라도 필요했던 나는 결국 명상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명상의 첫날 마음이 붕 뜬 상태에서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다녔고 잠시도 집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스스로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렇게 반복적인 호흡과 함께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꾸준히 명상을 해가면서 점차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불안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차츰 고요해짐을 느꼈다. 불필요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고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염려하기보다는 그저 순간을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자신에게 더 관대해졌고 스스로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이전보다 쉽게 다루게 되었다. 압박감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명상 중 경험한 평정심을 기억하며 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명상하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명상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진정한 마음의 건강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명상은 내 삶을 바꾸었고 지금도 나는 그 작은 기적의 힘을 믿고 있다.